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제가 이 방송을 출연할 때마다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항상 시장이 상승하고 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행운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 그래서 또 역시나 지수에 대한 상승이 현재 이제 앞으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 주소를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강한 나무가 결국 강한 나무가 분별이 된다라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부러지는 나무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그 태풍을 견고하게 버티는 나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에 대한 부채 문제도 많이 문제가 삼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치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되실 건데, 저는 이때가 가장 좋은 종목들을 뽑아내기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하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라노스가 강의한 내용들이 이번 주에 반영됐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요거 지난주 아니죠? 2주 전 방송 내용인데, 2주 전 방송 내역에서 제가 3월 달 중하순내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시장의 느낌이 살짝 바뀌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2주 전 금요일 날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한 걸 바로 낙동강 전선은 구축이 됐다. 소위 말해서 구축선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 방어선 라인대를 계속해서 시장은 좀 지키려고 할 것이고, 글쎄요, 물론 낙동강 전선을 계속 지키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뺏겼다가 다시 되찾았다가 뺏겼다가 되찾았다가 요거 반복할 거라 판단이 들지만, 어쨌든 시장은 낙동강 전선을 펼쳤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정책만 조금씩 더 나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뭡니까?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회사채 매입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미국의 의회를 통해서 재정정책을 결국 통과해서 가결을 해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이번 주에 다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무제한 달러 정책, 무제한 QE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을 계속 찍어내면 무슨 형태가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어쨌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돈을 무제한 쪽으로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 기축통화국만 할 수 있는 정책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달러를 무제한 쪽으로 찍어낸다. 그렇다면 달러가 떨어지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금융자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금 가격도 하락을 했었고, 팔라듐도 하락을 했었고, 은 가격도 하락을 했었고, 이런 원자재들이라든지 내지는 소위 말해서 신흥국 통화 가치들, 소위 말해 유로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또 원화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환율이 1,300원대까지 왔었는데, 자, 무제한 달러 살포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결국은 1,300원대에서 1,220원대까지 온 겁니다. 자, 이러니까 시장은 결국은 어때요?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의 저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정말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책은 거의 90% 정도 나왔습니다. 정책이 90%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이 정책의 힘으로 지지를 받으려고 해줄 겁니다. 결국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장이 정책을 무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건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근데 시장은 이제 저점을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지금은 좀 유연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저점을 찍었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난 3거래일 동안 상당히 시장은 많이 올라왔고 저점 대비해서 시장이 약 한 20%가량 이상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정말 바닥인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에 올라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상승이 단순한 거짓은 아닐까? 분명한 건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들 많이 좀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빨간불에 대해서는 쫓겨다닐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 판단이 드는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야 바닥일 거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또는 또 한 번의 하락을 할 때는 그때는 역시나 합리적인 비관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상승과 하락에 저는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자 여러분들 한 번의 하락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락이 나올 때 대부분들 또 소위 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멘탈 붕괴라고 하죠. 멘붕이라고 하는데 정말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질 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공포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비관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2월 달에는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지수가 이만큼 떨어지니까 코스피가 11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코스피가 8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변 소음에 너무 휩싸이지 마셔라. 시장을 좀 유연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낙동강 전선은 구축을 했다. 하지만 외바닥에서 진바닥이 만들어지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약 한 2주 동안에 이 도표를 많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2주 전에도 얘기해드렸고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차트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시장은 이 구간이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2주 전부터 제가 이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시장이 처음에 떨어질 때는 과매도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에이, 뭐 이 정도 떨어졌는데 반등 나오겠지. 예, 매수 내지는 추가 매수를 받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수가 반등 나오면 그러면 그렇지. 뭐 당연히 올라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패닉과 공포와 느끼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위 말해 기술적 지표, 뭐 펀더멘탈, 경기 지표 전부 다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위 말해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가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분명한 건 저는 이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실망 구간에서는 기업의 실적과 경기 지표를 반드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기 지표들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유럽 경기 지표, 미국의 경기 지표 확인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이 생산 중단을 하던가 아니면은 봉쇄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지 어느 정도 지금 생산 차질을 겪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실업자가 나왔는지 희망퇴직을 받았는지 절대 지금 우리가 쉽사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쨌든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받겠지. 심각하겠지 정도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할지는 여러분들 절대 모른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성적표가 안 좋게 나올 거란 알고 있었지만 더 안 좋게 나올 때 당연히 시장은 거기에 따른 충격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충격은 아직까지 4월 달까지는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경기의 수요 위축. 소위 말해 미국과 유럽이 지금 상당히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수요에 대한 위축이 점점 확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연준도 그렇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부양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양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게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틀 전에 여러분들 확인을 하나는 했습니다. EU존, 유럽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마켓 종합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경기 지표가 발표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소위 말해서 기업들의 생산, 재고량 내지는 고용 창출에 대한 지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생산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 소위 말해서 여행, 관광 아니면 금융 이런 쪽은 충격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52에서 28.4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번 달에 이 정도 나왔으면 다음 달에는 당연히 더 떨어졌으면 더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경기 지표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될 거라 판단이 들고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50대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50에서 55 사이가 나왔지 25가 나온 거 역사적으로 지금 최근 5년 안에 처음입니다. 처음. 그만큼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이 정도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결국 이 부분은 시장에 결국 하나하나 반영이 될 거라 판단이 듭니다. 또한 기업들의 이익 훼손도 아까는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지표라면 각 기업의 이익 훼손도가 어느 정도일지 아직까지 우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확인하겠습니까? 4월 달부터가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까였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분명한 거 확인하게 될 겁니다. 물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익이 약 30% 떨어졌는데 주가는 50%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춘 반등은 나와야겠죠. 하지만 주가의 하락폭이 별로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훼손도가 더 크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역시나 고점 대비해서 37% 정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들의 이익 훼손도가 이거보다 더 많이 심각하다라면 당연히 시장은 여기에 대한 충격을 또다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의 각 나라별 경제 지표에 대한 충격 그리고 또한 기업들의 이익 훼손도 이 두 가지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작업이다라는 측면에서 4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건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추격 매수했다가 시장은 올라갔는데 추격 매수했다가 경기 지표나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돼 가지고 발표가 나올 시에 분명한 건 장대 음봉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대 음봉에서 역시나 여러분들의 또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절대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IMF가 2020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벌써 4번이나 수정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IMF 같은 이런 경제 기관들 내지는 골드만삭스 이런 쪽에서 계속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맞아떨어진 적 없고 오히려 지금 실제 경기는 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몇 번을 더 수정할지 모릅니다. IMF도 지금 세계 각 나라별 경제 전망을 전혀 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하면 더 심각할수록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S&P 기준입니다. 미국 S&P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시장은 37%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37% 정도 떨어지면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자, 근데 이 반등 나왔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 경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기업들의 이익 훼손도가 확인되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은 28% 더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반등 나왔다고 안심할 때입니까? 아직은 확인 작업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경기 지표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나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달에 이런 작업들이 계속 나올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라 만약에 1987년 블랙 먼데이라면 지금 JP모건 쪽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현재 시장은 1987년 블랙 먼데이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지나가고 나면 시장은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아떨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때도 역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블랙 먼데이 때는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면서 단기간 만에 고점 대비 37%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37% 떨어지고 나서 결국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는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요게 가장 현재 시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는 소위 말해서 정말 경기 지표들이 안 좋으면서 시작됐었고, 이때는 소위 말해 돈이 많았었는데 돈이 많은 장세에서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장세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게 가장 현재 시장과는 유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소파동에서 절대 외바닥으로 반등 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몇 번의 변동성은 더 있다라는 거죠. 충분한 건 한 차례 정도 충격받고 올라오고 또다시 충격받고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현재 장세 추격 매매 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대응하셔도 된다. 왜? 경제지표 확인해야 되고요. 기업들의 이익 훼손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아있는 거 뭡니까? 공포감입니다. 공포감. 우리나라와 중국은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행인 거는 이탈리아가 참 재밌게도 지금 확진자가 살짝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미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 이번 주에 진단키트 몇만 개 들어갔다고 하는데 700만 개 들어갔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추가적으로 몇 천만 개 더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잠정적인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순간 시장은 충격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일본 지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니케이 지수만 보더라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유일하게 오늘 동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한 변동성 아직까지는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추격 매매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4월 18일 날 중국이 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야, 요거는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앞전까지는 확실한 게 아직까지는 없지만 가장 확실한 건 중국의 양회가 개최된다는 거죠. 진짜 이때 할지 안 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결국 중국의 양회가 개최된다는 거는 중국이 이제 거의 99%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양회를 한다면 전인대, 전국인민협회를 통해서 분명한 건 경기부양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결국 중국이 정상화됐을 때 중국하고 가장 밀접한 기업들이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국한테 납품하는 장비라든지 중국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이익 훼손도가 적을 거고, 분명한 건 올 한 해 이익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찾아야 될 거는 중국과 관련된 기업, 중국에 납품하는 기업, 중국에 납품하는 장비, 중국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 이런 거를 찾아보실 때 결국 이번 시장 지나고 나서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전략을 짜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의 금융위기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은 계속 안 합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나쁜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 좀 물 잘못 들어가지고 계속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성적표 당연히 계속 안 좋죠. 그거는 이미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올 거라는 거. 그럼 이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올 거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뭐 조금 더 학원을 보내든 아니면은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시행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갑자기 학교가 6개월 휴학을 한 겁니다. 6개월 휴학을 하니 어머니는 공포가 있는 거죠. 왜? 학교 6개월 동안 쉬니까 내 자녀가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 겁니다. 공포입니다. 공포. 자녀의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 시장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막대한 재정 정책을 분명히 펼칠 겁니다. 어떻게? 영어학원 하나 더 다녀라. 논술학원 더 다녀라. 뭐 수학학원 하나 더 다녀라. 막대한 재정 정책 펼칠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다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은. 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원 보내나 안 보내나 그래도 잘합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은 학원을 보내나 안 보내나 계속 안 할 겁니다. 결국은 태풍이 불었을 때 저는 강한 나무가 증명된다고 봅니다. 결국 사업을 잘하는 회사들은 계속 사업을 잘할 것이고 이익 훼손도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익 훼손도가 큰 회사들은 원래 사업을 분명히 못했던 회사일 것이고 그런 회사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빨리 정리를 사실 하셔야 되고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최근 1차 상승은 과대낙폭주가 당연히 제일 먼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550포인트까지는 분명한 거는 무조건 빠진 종목들은 다 올라올 겁니다. 막말로 볼펜 굴려서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는 이제 종목을 비중을 덜거나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눌렸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익 훼손도가 없었던 종목들이 대세 상승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분명한 거 지난 앞전에 11월 달, 12월 달 대세 상승 나왔던 종목들 한번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돈 잘 버는 회사들, 원래 공부 잘했던 학생들 계속 잘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이 방송 끝나고 10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익 훼손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앞으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10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앞으로 매집해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걱정되거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이 어떤 구간에서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지 좀 참고해 보셔서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슈는 별 5개짜리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EUV 공정을 D램 쪽에다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EUV 정말 이제 앞으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정말 핵심 공정입니다. 미세화 공정을 점점 가면 갈수록 여기에 따른 핵심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에 매출이 있는 종목일수록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별 4개를 준 이유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사실 컨센서스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영업이익이 60% 정도 증가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살짝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익 훼손도가 거의 없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